인사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얼굴이 조금 하얘졌는데. 네, 지금 벌써 이제 됐죠? 좀 한 3주 정도 됐죠? 네, 제가 원래 낮에 잘 안 돌아다니고 밤에 좀 돌아다니고 또 낮엔 또 사무실에 이제 있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좀 원래 피부색으로 좀 컴백하고 있습니다. 그 생제름이니까 나는 스포츠 쪽을 잘 몰라서 네네. 그 관련 상품이 엄청 많으시네요. 네, 저는 이걸 이제 이게 에어조단인데 에어조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나이키에서 이제 조단이랑 계약해서 하는 농구 전용 브랜드예요. 근데 이 에어조단에서 처음으로 이 에어조단 역사 20년인가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축구 상품을 낸 게 이제 이 PSG라는 프랑스 리그왕의 챔피언 그 프로축구 구단인데 거기랑 콜라보로 해서 3년 계약이에요. 3년 계약. 그래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축구용품이 나오는데 제가 그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오는 족족 구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많아요. 모자도. 네, 모자도 파리 생제르맹, 티셔츠가 뭐 한 7, 8개 있고요. 그 다음에 후드, 그 다음에 트레이닝 팬츠 뭐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뭐 코치 자켓 한 100만원어치 지금 오래 보다 보면 저 친구가 뭐 하다 꽂히면 그것만 좀 파는 성격인 것 같아요. 네, 저는 꽂히면 다 삽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카페 창업 스토리 5편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오늘은 6편 오픈 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뭐 이거는 사실 뭐 준비라는 건 뭐 제가 아까 에디가 그러더라고요. 제가 영상에서 정답이 아니다. 이거 내 뭐 생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사실 맞습니다. 버릇처럼 네, 하시네요. 제가 뭐 제 말이 정답이 아니죠.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흡수하시면 되고 얘 개소리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오픈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생각하는 준비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준비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받아들이실 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도 빼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일단 오픈 전에 뭐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세팅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손님 받을 준비 이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CCTV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CCTV 왜 있어야 되냐? 혹시 뭐 어떤 매장 내에서 분실 사고라던가 혹은 매장 내에서 어떤 그 다툼 그러면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CCTV는 있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건물 만약에 이게 단독 건물이냐 아니면 이 큰 쇼핑몰 안에 있는 건물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쇼핑몰 안에 있으면 내부만 찍으면 되겠죠. 근데 이제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외부도 좀 찍어줘야 되겠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을 1층 카페, 2층 사무실 이런 식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도 4개 정도 이렇게 CCTV를 돌렸거든요. 총 카메라가 8개? 뭐 그 정도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실내 같은 경우는 사각이 없는 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사각이 없게. 그래야지 뭐 직원을 감시한다 이런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각이 없어야 어떤 사건, 사고가 발생해도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외는 뭐 사각이 없으면 베스트긴 한데 실외까지 사각이 없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뭐랄까 그 카메라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실외 같은 경우까지 굳이 막 사각이 다 없게 하는 것보다 실외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리스크한 지역이다. 약간 우범지대 같이. 예를 들어서 이쪽은 전면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런 곳은 사실 굳이 비추어줄 필요 없고 뭐 사람이 잘 안 올 것 같은 곳, 뭐 밤에 뭐 누군가 와서 뭐 어떤 일탈 행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CCTV. 저희 같은 경우 KT 텔레캅이라는 업체 이용했었고요. 카메라 8개에 한 달에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7,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어쨌든 그걸 하면 와서 다 설치해주고 뭐 카메라 세팅해주고 뭐 다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휴대폰,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녹화도 되고요.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이게 아마 그 KT 텔레캅 같은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아예 CCTV 자체를 뭐 구매하는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좀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유지비 자체로 더 쌀 수도 저렴할 수도 있어요. 그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또 KT 텔레캅 같은 업체를 했을 때 뭐 약정이 있으니까 약정을 못 지키면 위약금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.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맥카페는 무조건 성공한다. 그러면 뭐 약정을 걸어도 되겠지만 내가 성공할지 망할지 나도 모르겠다. 그러면 약정이 없는 걸 하는 게 좋겠죠. 저희는 약정을 걸었나요? 그렇죠. 위약금을. 위약금을 엄청 많이 냈죠. 뭐 비대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변기도 비대였었거든요. 비대도 말 그대로 약정했는데 뭐 그럼 1년하고 뭐 그만뒀으니까 그것도 위약금을 많이 냈고 그러니까 CCTV 같은 것도 있고 세스코 같은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세스코는 근데 제가 볼 때는
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케팅의 좀 일환 아닌가.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요소. 그러니까 세스코 핫타임 뭐 이렇게 뭐 붙거든요. 그러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세스코가 붙어 있으면 좀 뭐 1%라도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소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제가 볼 때 뭐 세스코가 큰 도움이 될까? 뭐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뭐 모르겠어요. 저희는 뭐 벌레 같은 것들을 거의 뭐 별 많이 본 적이 없어서. 근데 여름에 되면 당연히 뭐 그런 것들 있죠. 날파리야 모기 뭐 이런 것들, 나방 뭐 이런 것들. 그런 게 불구시스가 당연히 꼬일 수밖에 없는 거고.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착즙 생과일 야채 착즙 주스를 했었는데 그런 걸 하면 착즙을 하면 이제 찌꺼기들이 나오니까 거기 날파리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스코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죠. 근데 뭐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안 되는 매장이 세스코를 한다고 성공하고 뭐 잘 되는 매장이 세스코를 한다고 뭐 망하고 세스코를 안 한다고 망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포스 같은 것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. 나중에 이제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포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뭐 짧게. 솔직히 너무 중요하거든요. CCTV는 안 할 수도 있지만. 뭐 근데 이제 포스도 중요한 게 계약 기간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. 나중에 포스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포스도 계약을 잘 하셔야 되고,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허가를 얻기 전에 뭐 소방 규칙 같은 걸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허가 얻기 전에 이미 나오는 거니까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층이냐 뭐 2층이냐에 따라서 소방 룰이 다르고 가스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 또 소방 룰이 달라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카페가 1층이었고 저희는 가스를 쓰지 않았어요. 저희는 전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방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뭘 허가를 얻고 뭘 할 게 없었는데 가스를 쓰고 1층이 아니라면 막 뭐 비상계단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가스 안전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소방 룰이 더 복잡하거든요.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, 뭐 당연히 이제 메뉴 같은 건 기본인 거죠. 오픈하기 전에 메뉴를 어떻게 할 거냐. 근데 메뉴는 음료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음료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, 그게 저는 솔직히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음료를 세팅하는 건 웬만큼은 다 기본이죠. 뭐 티 종류 준비한다. 그 다음에 뭐 티는 뭐 그런 거죠. 자스민, 뭐 얼그레이, 뭐 이런 거잖아요. 보이차 뭐 이런 거, 이런 식으로. 그런 티는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루이보스 이런 건 티 사다가 그냥 우려서 주면 되잖아요. 서빙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. 커피도 마찬가지죠. 커피 하나만 뭐 가져오면 아메리카노부터 아이스 뭐 핫 2종류씩 해서 뭐 라떼, 뭐 모카, 뭐 여러 종류로 계속 종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음료 부분은 사실 문제가 아닌데 생과일 주스도 블렌드에 갈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. 블렌드에 갈고 그냥 시럽만 넣으면 뭘 해도 맛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스용 사과 이런 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. 박스에 뭐 굉장히 저렴. 박스에 8,000원? 뭐 이렇게밖에 안 해요. 한 박스가 20kg? 막 이런데 낙과 이런 걸로도 막 돼 있고. 근데 그것도 블렌더에 갈고 시럽 넣으면 다 맛있어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, 물론 레시피도 완성도 차이가 있겠죠. 완성도가 100이냐 뭐 50이냐 이런 차이가 있긴 있게,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그 음료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. 결국엔 그 부분에서도 카페의 어떤 경쟁력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.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. 예전처럼 뭐 단순히 무슨 당근 케이크니 티라미수니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올드하고 진짜 와플이니 너무 식상하고 2000년대 초반 중반 감성 그런 거 말고, 이제 브런치도 조금은 이제는 약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브런치 같은 것도 준비하려면 손이 많이 가고. 그러니까 과연 음료 말고 플러스 알파는 또 뭐가 있냐, 요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. 그 다음에 뭐 설비도 당연히 중요하죠. 뭐 제빙기라던가 기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, 이런 것들도 뭐 다 물론 새 제품으로 하면 베스트인데 그러기엔 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망하는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. 망하는 카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설비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망하는 카페에서 일괄적으로 설비를 저렴하게 구매하기가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.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. 저도 창업할 때 사실 이게 이 접는 분한테 가서 일괄적으로 제빙기부터 머신까지 해서 새 제품으로 하면 거의 예를 들어서 한 3,000 뭐 한 600만 원 뭐 그 정도였는데, 저희가 실제 인수했던 거는 1,100만 원인가? 1,200만 원인가? 3분의 1 가격에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 망하는 업체 거를 일괄적으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좀 괜찮은 어떤 예산을 많이 버짓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? 근데 또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오픈을 10월 1일 날 하는데,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9월 1일 날 들어가서 오픈을 10월 1일 날 하면 물건을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설비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망해서 하는 설비 업체가 8월 1일이다. 그럼 한 달 정도 갭이 있다.
그러면 이건 못 사지 않냐. 그럼 보관업체가 굉장히 많아요. 보관업체가 뭐냐, 컨테이너를 가지고 그 안에 물건 보관해 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런 업체에다가 맡기면 돼요. 보관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. 하루는 10,000꼴? 뭐 그 정도밖에 안 해요. 컨테이너 하나에 하루 10,000원? 15,000원?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한 달을 보관해도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니까, 그런 매물이 있으면 일단 잡아놓고 보관소에 보관해놓고, 그 다음 내 거 인테리어하고 이제 올 때 이렇게 타이밍을 그런 식으로 맞출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오픈전 준비는 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뭐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. 서로 생각하던 포인트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. 근데 기본적인 것들,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약정 기간 같은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위약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잘 생각해요. 항상 오픈할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. 예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짧은 스토리로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저희 집에 막 법원에서 찾아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약정 때문에. 예. 제가 뭐 이렇게,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 해결을 하긴 했는데,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챙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게. 그리고 뭐 제가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죠. 위장 취업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, 아무래도 그런 카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뭘 준비해야 될지 잘 알 수 있겠죠. 네. 그런 식으로 일단 오픈전 준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고, 다음에 오픈 7편 오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 네.